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벌써부터 막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돈들은 다들 있으셔 우리 뭐 이게 난방이 걱정인데 시청자들은 수영장 청소는 어떻게 해? 뭐 그렇죠. 저는 수영장 내 청소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수영장 집에 청소. 수영장 있으면 좋겠다. 예. 진짜 청소를 아빠가 해야 될 텐데 그럼. 아니 수영장 청소 로봇도 있어요 요즘은. 뭐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바닥에서 거? 혼자 기어다녀요. 그래서 청소해 자기가. 수영장. 네. 수영장은 물때 일단 음. 뭐 만만치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수영장을 한참 즐길 만한 아이들이 있다 자녀가. 그러면 그거랑 바꿀만해.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뭐 성인들이 사는 집에는 네. 그냥 호텔 수영장 다니시는 게 오래 사시는 길이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여쭤볼게요. 네. 그것도 모르니까 또. 네. 그것도 모르니까. 네, 유튜버 목조주택 전문가 겸 목조주택 시공 전문 유튜버 황금망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공사를 바로 하시다가 오셨다고요? 예, 오늘 이제 현장에 이제 전기 공사 하는데요. 네. 예, 공사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하다가. 예. 오늘 작업복 차림으로 와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전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그 현장에 짓는 집을 전체를 통째로 집을 지어 주시는 건축회사 사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주식회사 황금망치?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황금망치는 뭡니까 뜻이? 황금망치는 이제 인터넷 활동 닉네임이고요. 네. 예, 그 뜻은 이제 제가 목수 생활하면서 망치로 황금을 만들어 보자 해서 황금망치로 지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자는 뭐 그런 뜻이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야. 집을 다 지을 수 있으세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은 이제 집을 지으면 대부분 이제 다 도급으로 넘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기초 공사를 하면 기초 공사 따로,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골조 공사하면 골조 따로, 그 다음에 뭐 외장 공사 따로 이렇게 다 분업화가 돼서 다 도급으로 다 넘기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공사팀 직원 네, 기초공사도 하고 뭐 마무리도 하고 전부 다 직원, 한다고? 직원이 네, 다 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좀 이제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비효율적이긴 해요. 이게 돈은 평소에 월급을 어떻게 주세요? 월급을 주세요? 이제 이 계통에서는 월급보다는 이제 일당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한 달에 이제 일한 거를 계산해서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 없으면 안 주고. 네, 이게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면 쉬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계통에서는 다 일당 개념으로 아하.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그거 할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는 뜻이네요. 전화번호 어떤 전화번호?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팀들은 도급으로 주는데 네네. 기초공사하고 가세요 하고 주는데 네. 여기는 내가 아는 기초공사 팀이 있어서 항상 아니요, 기초공사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 해요. 저하고 같이. 네. 그렇게 집 짓는데 투입된 모든 분들이 네, 다 저희 직원이 직원이다. 다 합니다. 와. 그런데 월급은 안 주신다. 일당으로 아니, 주신다. 어떻게 보면 월급이기도 한데 네. 이제 계산을 이제 일당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 일감이 계속 1년 사시사철 네. 쉼 없이 계속 이어지면 네.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월급 대신 출연료를 받아도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네. 마찬가지니까. 네, 네. 근데 중간에 뭐 한 6개월 정도 일감이 없다든가 그러면 네. 그때 어떡하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일은 계속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도 하지만 네. 직원들이 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오다도 받고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도 하고. 예. 만약에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면 일을 일부러 이제 늘립니다. 제가 더 천천히 해라. 다음에 일이 공백이 있으니까 네. 조금 천천히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그럼 천천히 하면 그 4월 만에 할 거 일주일 걸릴 거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못 벌어도 직원들은 이제 돈을 벌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니 4월 하고 만에 할 있습니다. 일을 일주일에 걸려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궁금한 알겠습니다. 게 하나둘이 아니라서. 예,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다 잡고 이제 1년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거의 뭐 공백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황금망치님을 왜 모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3프로 TV에서 왜 저를 불렀는지. 예. 목조주택 전문가시니까. 저희는 배워서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다만 누구나 그래요. 시골이든 어디든 도시든 땅을 사서 혹은 땅이 생기면 거기에 넓던 좁던 간에 우리 가족 또는 나만이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지어서 살고 싶은 게 꿈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로망이죠. 그런 꿈이 있다면 궁금한 게 하나둘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제일 그런 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으시는 질문부터 그냥 스스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질문은 뭐 평당 얼마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평당 얼마입니까? 예, 드는데 예. 얼마입니까? 예, 이게 참 뜬금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매장을 가서 그냥 예. 자동차 얼마에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정보를 안 주고 뭐 경차를 살지 중형차를 살지 아니면 럭셔리 자동차를 살지를 모르잖아요. 정보를 안 주고 그냥 들어와서 차 차 얼마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있습니다. 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어줍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외장재나 창호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야죠. 그 금액에 좀 맞게끔. 금액이 적으면 저렴한 걸로. 그렇죠. 예. 돈에 맞게 짓는 돈에 거죠. 맞게? 예. 보통 그럼 한 40평 정도짜리 네. 건축 면적으로 네. 짓는다고 할 때 저는 한 10억 있습니다. 지으세요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네. 저는 한 1억밖에 없어요.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보통은 그럼 1억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요 정도 돈은 좀 모아 오세요. 네.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10억이 있으면 10억어치를 다 내장으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한 요 정도로 지으시죠 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고레인지가. 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저희 회사 기준으로 이제 약간 고급 사양으로 해가지고 한 45평 정도가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다 짓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얼마요? 얼마? 2억 5천에서 5천에서 한 3억 정도. 네. 45평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 되게 고급으로 지을 수 고급 있어요? 사양으로 짓는 거예요. 평당 700 정도네요. 대략. 평당으로 따지면 좀 애매하고요. 네. 예, 그냥 전체 건축비로. 왜 그러냐면 평당은 우리가 따질 때 이 건축 집 짓는 것만 따지는데 우리가 땅에 들어가는 토목 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그런 토목 비용까지 다 합쳐서 평당을 매기거든요. 근데 네. 시공 회사에서 말하는 평당 금액은 그냥 딱 집만. 집만 네. 땅값 빼고. 네네. 근데 우리가 토목까지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예, 그렇게 짓습니다. 기초공사도 하고 네네. 먹선 긋는 것부터 다 하는. 그렇죠. 땅 빼고.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땅값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구해와야 되는 거고 그 네. 위에 이제 집을 짓는다. 요즘 많이 올랐어요. 건축비 뭐 많이 올랐다고 뭐 기사도 나고 그러던데. 미국은 건축비가 난리라고 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많이 올랐어요. 예. 평균적으로 한 업체에서 한 평균 100만 원 정도 평당. 평당 100만 원 예, 정도 예, 올랐다. 그렇게 다, 전부 다 15% 올렸다고 보시면 정도 돼요. 상승. 네. 이거는 자재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그거 둘 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오르고, 네. 자재비도 오르고. 네. 왜요? 우리나라는 왜 코로나 이후에 왜 올랐어요? 이제 자재 수급이 안 되니까요. 네,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으니까 예. 단가는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인건비도 오르는데 좀 우리 인테리어 목수하고 이제 그 외장 목수, 내장 목수하고 외장 목수로 나뉘는데 네. 우리 외장 목수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인테리어 목수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인테리어 목수가 더 인건비 비쌉니까? 네,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글쎄 업계에서 그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건축 방식이 예. 이제 시공 회사에서 도급을 주면 현장 소장들이 이제 그거를 따기 위해서 평당 가격을 낮춰서 이제 이거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부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그 돈이 없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우리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 주십시오. 네. 라고 해서 맡기고 총 뭐 예를 들면 3억에 지어 주십시오 하면 네. 그 회사가 지어 주는 게 아니라 네. 또 도급을 줍니까? 예, 무조건 다 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광고하는 회사들이 우리 1년에 100채, 200채 그렇게 짓는다고 광고하는데 절대 네.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한 회사에서 다 하면. 어. 보통 집 한 채 짓는데 한 2달에서 3달 보거든요. 예. 네. 예, 그러면 1년 해봐야 한 5채 정도 짓는데 예. 100채, 200채를 지으려면 이거를 현장 소장한테 다 뿌려야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면 이름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면 계약만 그 회사가 한 것뿐이지 네. 일은 이제 현장 소장이 다 이제 지역에 있는 소장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1억에 계약을 했으면 예. 수수료 띄고 어. 나머지로 이제 현장 소장한테 다 주면서 너가 끝까지 다 책임져라. 하자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현장 소장이. 현장 소장은 일을 따기 위해서 보증금을 2-3천만 원을 내고 그 회사 거를 받아오는데 근데 그 회사 것만 보고 이렇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현장 소장은 이 회사 몇 군데 회사에 다리를 걸쳐 놓고 아. 거기서 다 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소장이 또 일을 받으면 현장 소장은 이미 건축에서 마진을 띄고 자기한테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현장 소장도 남겨야 되니까 네. 여기저기 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장을 다 돌리는 거예요. 아, 이 현장도 가고 저 현장도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 소장은 또 도급을 줘요. 골조 팀한테. 아. 네, 그래서 이 골조 팀이 이제 골조를 하고 떠나면 예. 이제 그 다음 공정 소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소장은 그냥 일 따고 현장 왔다 갔다 하고 공정 관리하고 일은 다 도급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도급이 또 들어간다. 그렇죠. 아니 그 어떤 회사한테 맡겼을 때 그 일을 현장 소장한테 넘기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그 현장 소장이란 분이 그럼 그 공사에서 많이 남기면 본인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남기면 적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셀러리맨이 현장 소장님이 아니라 네. 별도의 다른 사업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많이 남기려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장 많이 소장은? 남겨야 되니까 이게 소규모 우리 전원주택 짓는 데서 부실 공사가 많이 일어나요. 아. 자재도 싼 거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공정을 하나 빼먹어야지 네. 그만큼의 인건비 안 들어가고 자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 2년 안에만 하자 안 나면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3년 뒤에 하자 나는 거는 내 그냥 책임 아니다.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멀리까지 안 보는 거죠. 집을 짓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소비자들 공부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 같은데 목조금 여기 멋있네 이렇게 주어준다고 하고 거기서 계약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져주세요. 나는 예산이 얼만데 땅이 어디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져주세요. 네. 방은 4개 뭐 나는 뭐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상담을 그런 식으로 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현장 소장을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뭘 알아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분이 약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예. 예. 알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세요. 뭘 좀 알아야 되니 그 구조는. 말씀하셨듯이 도급으로 되고 있는데 네. 큰 회사는 크고 유명한 회사는 당연히 여러 채를 지었으니까 크고 유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크고 유명하면 다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크고 유명한 거는 광고를 해서 크고 유명한 거예요. 예. 집을 잘 지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예. 인터넷 보면 막 광고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근데 그런 집들도 잘 지어야 그 브랜드를 해치지 않으니까 잘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냥 뜨내기한테 지으면 연락 안 돼도 저분도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실 거 연락 안 되실 거고 네. 예를 들면 3% 건축 이런 데서 지으면 하자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야 당신들 제대로 AS 안 하면 나 인터넷에다 막 3% 건축 나쁘다고 쓸 거다. 네. 그러면 그 타격이 더 크니까
열심히 짓거나 아니면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비싸도 3% 건축으로 가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실공사가 드러나지 않는 게 엄청 많아요. 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예. 예. 그래서 뭐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봐도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유튜브에 올리는 게 다 좋은 것만 해서 올리는 거지 누가 일한 거 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거 올리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공부를 좀 하시면 뭐 공부하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책 사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시간 날 때 보시면 예.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한 편 두 편 보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황금망치 열심히 보면 됩니까?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알겠습니다. 네. 대체로는 공부를 하라고 하면 목조 건물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네. 콘크리트는 이렇구나. 응. 샤시는 이런 데가 좋구나. 응. 뭐 도배를 할지 도장을 할지는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뭐 그런 정도는 아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 일을 결국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할 때는 가능하면 그냥 무명의 업체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집 짓는 현장을 가서 보면 예. 이제 그 집을 짓는 그 회사의 실력, 뭐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판에 뭐 원산지나 이런 거를 볼 줄 알면 합판에 다 마크가 찍혀 있어요. 네, 근데 네. 건축 상담을 받으면서 그 현장 가서 봤는데 합판에 마크가 좀 우리가 원하는 마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이제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 합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시공 회사를 뭐 이름 있는 회사를 고른다고 해서 그게 꼭 부실 시공은 아닌데 네. 다 도급으로 넘기기 넘기니까. 때문에 예, 그거는 바가지 이제 쓸 위험은 있다. 예, 소비자들이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다 우리 회사에서 한다 그렇게 다 이제 소장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지? 음. 그 진짜 어렵네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걸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네. 공부해야 되는 거는 글쎄 쉽지 않지. 다 글쎄요, 공부해야 이게 되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목조 주택으로 지을 거냐? 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거냐? 그거는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것도 정답이 있습니까? 일단은 전원주택을 짓는 다음에 어떤 공법으로 지을 건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ALC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틸하우스도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공법으로 지을지를 결정을 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하자 날 확률이 많습니다. 예쁜 집은 대부분 하자 날 확률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목조주택 이제 다른 공법을 떠나서 목조주택 얘기만 할게요. 예.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접합부가 많아지면 그곳으로 이제 누수가 날 확률이 많아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붕이 이런 모양을 박공 지붕이라 그래요. 근데 예. 박공 지붕에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건물을 다 덮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집은 솔직히 창고 같고 멋은 약간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누수가 안 날 확률이 0%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쁘게 짓는다고 벽체가 지붕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실 지붕, 여기는 2층 벽이 이렇게 네, 붙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된 그러면- 집도 많잖아요. 예. 어. 그러면 요 지붕이 벽에 달라붙은 데서 여기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평지붕이 최고다. 아니면 사실은- 심플한 박공 지붕. 확률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쁜 집일수록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게 많고 접합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누수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쁜 집을 지으면 공사비도 올라갑니까? 공사비도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예쁜 집들은 대부분 꺾임이 많아요. 예.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러면 이 꺾인 거를 다 펴보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아. 같은 평수여도. 자재가 많이 든다. 그렇죠. 자재가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예쁜 집은 누수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러고 그건 어떻습니까? 그 모듈화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네. 모듈러 주택이라고 어, 하죠. 예. 이 목조 주택도 공장에서 모듈처럼 지어서 가서 막 이 인터넷에 보니까 3일이면 다 짓는다는 네, 거야. 맞아요. 네. 공장에서 다 지어놓고 공장식 건축.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용은 저렴한데 정말 그 집에서 오래 사실 거면 이제 그거는 약간 피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다 따로따로 이제 제작을 해놓고 가서 붙이는 방식인데 이게 네. 제대로 결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 목조 주택은 어떻게 짓냐면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 지붕 석가래까지 올라갈 때 나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겹친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연결돼 있어요. 네. 바닥에서부터 석가래까지. 근데 예. 그 모듈러 주택은 이렇게 다 짜놨잖아요. 예. 벽체 따로 이렇게 해서 2층 따로 하는데 이게 접합이 안 돼. 서로 이렇게 얽혀주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이 벽체 세우고 이 벽체를 세울 때 네. 우리가 합판이 가서 이 벽체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예. 안 되고 이 벽체하고 이 벽체는 그냥 앙카로 그냥 볼트로 고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100% 반듯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반듯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듯한 나무는 한 개도 없어요. 다 휨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1층을 짓고 2층으로 올릴 때 이 나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는 뜨게 돼요. 그렇겠죠. 이 붙는 면에 볼록 튀어나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 열교 현상이 일어나고 아. 예, 그 조립이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약해요. 쉽게 말하면 태풍 오면 날아갈 확률이 많은 거죠. 예, 이런 집들이. 아, 근데 그래요. 비용은 싸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짓죠. 하는데 빨리 짓고 싸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만큼 단점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래 살 집은 그렇게 짓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일본의 주택들이 상당수가 모듈화가 많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네, 단독 주택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듈들도 네. 갖다 그냥 딱 맞춰서 지으면 되도록.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건 경량 목구조 방식이고요.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목 구조가 발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목 구조 같은 경우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원래 이게 이제 경량 목구조 방식이 개발되면서 이게 사양되던 방식이었는데 일본이 이 팀버 프레임 방식을 갖다가 시공을 하면서 이제 기계로 그 전에는 다 장구 맞춤 다 사람이 손으로 다 파서 결합하는 방식이었는데 예. 일본에서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로 다 홈을 파고 결합을 하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양되다가 일본에서 요거를 쓰면서 이제 중목 구조가 다시 살아났어요. 네, 중목 그래서 구조는 뭐 장점이 뭡니까? 중목 구조하고 경량하고 장단점이 경량 뭡니까? 그러니까 목구조와 중목 구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가벼운 나무를 써서 만드는 그 집이고요. 예. 그러니까 목조 주택이라고 해서 나무에 뭐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내부에도 드러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뼈대만 음, 이 프레임만 이 나무로 했다. 나무로 했다. 아, 뭐 예. 그거예요. 그래서 예. 목조 주택인데 목조 주택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통나무 주택, 네. 그다음에 중목 구조, 그다음에 경량 목 구조. 그다음 우리가 하는 거는 경량 목 구조고 일본이 하는 거는 중목 구조인데 중목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무거운 나무를 써서 예. 뭐 철물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장부 받침으로 다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 일본에서 이제 프리커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철물하고 같이 조화를 잘 해가지고 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중목 구조는 다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한옥. 한옥이 중목 구조예요. 아, 예. 중간중간에 실내에 막 기둥이나 석가래가 드러나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목 구조는 이 기둥 하나하나가 다 하중을 받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기둥 하나 뽑으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경량 목 구조 같은 경우는 벽체 자체가 다 기둥 역할을 해요. 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벽체에 기둥을 몇 개 뽑아도 예. 절대 무너지지는 않아요. 약 그러면 목조 구조가 일반적으로 뭐 좀 이렇게 더 튼튼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목조 건물이 안정성도 있고 좀 내구성도 더 강하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나무가 평평하지도 않고 접합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콘크리트로 짓는 게 훨씬 견고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목조가 더 강도만 따지고 보면 이 압축 강도만 따지고 보면 나무가 콘크리트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압축 강도가 더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강도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목조주택이 또 지진에 강한데 이게 나무 자체가 유연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진이 와도 가장 잘 버티는 게 이제 목조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진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조주택이 일본이 가장 많죠. 목조주택이. 우리나라에서는 목조주택을 지으신다고 하니까 네. 장점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보통은 선택할 테니 목조주택의 장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목조주택으로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예쁜데 금방 그 내구성이 약하다, 훼손된다. 네. 그렇게 뜨거운 여름과 그렇게 추운 겨울을 나무가 견뎌내는 것보단 철근 콘크리트가 견뎌내는 그 내구성이 더 강해서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목조는 오래 못 가요 그런 분도 있던데요. 일단 목조주택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이제 자연에 있는 재료를 쓰니까 이제 친환경적이잖아요. 예, 친환경적이고 그건 그럴 그 다음에 음. 단열이 좋아요. 단열이. 그러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높거든요. 예. 네. 근데 나무는 열 전도율이 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뼈대만 놓고 보면 단열을 하기 전에 네. 예, 하기 전에는 이제 단열재가 성능을 좌우하니까 뼈대만 놓고 보면 이제 단열이 목조주택이 더 우수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목조주택을 시공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그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조주택을 지으면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산소로 내뿜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떤 분들은 나무를 써서 계속 나무를 쓰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나무 분 나 배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나무는 이제 자라면서 30년 동안 그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흡수하고 그 흡수하는 양이 보통 1년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환산을 하면 한 5대분. 5대분을 연간 흡수를 하는데 30년이 지나면 이제 배기가스를 1.5대밖에 자동차 1.5대밖에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30년 지나면 이제 베어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는 게 이제 기후 변화에 친환경. 그렇죠. 저 황금망치 대표님, 물론 목조가 친환경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뭐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는 친환경보다는 싸고 좋고 튼튼한 제 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네. 목조에 대해서 느낌이 단열은 좋으나 네. 나무보다는 철근이 튼튼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아 실제로는 목조주택이 더 오래 가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우리나라 그 아파트를 보면 수명이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네. 근데 목조주택은 잘만 지으면 100년 이상 가요.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 목조주택이잖아요. 예. 물론 뭐 목조주택 안에서 중목구조지만 한옥 같은 경우 몇백 년 가는 그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걸로 따지면 목조주택이 더 튼튼한 거죠. 잘만 지으면.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목조주택, 철근 콘크리트 주택과 비교해서 네. 장점만 있다면 철근으로 짓는 사람은 그렇지. 바보니까 그럴 일은 없고 네. 장단점을 다 알아야 되니까. 단점은 이제 뭐 쉽게 불이 나지 않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거야 뭐. 예,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고 우리가 화재가 나면 그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목조주택이 뼈대만 그 나무일 뿐 다 외장재나 내장재나 다 석고보드 하고 하기 때문에 석고보드가 이제 그 화재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고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딱히 뭐 그런 단점 있어요. 그런 단점 저 들어봤는데 목조주택은 소음에 취약하다. 소음. 소음이 네.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 같고 아, 그래요? 소음을 차단하려면 네. 이거 차음제를 쓰면 돼요.
네. 차음제 그냥 많이 쓰면 된다. 그냥. 우리가 보통은 안 쓰는데 그거를 쓰면 돼요. 뭐 그 아파트도 그 위층 층간소음 엄청 많이 나잖아요. 많이 네. 나죠. 그것보다는 적어요. 목조주택이. 그러면 그래요? 같은 구조, 같은 평수로 똑같은 구조로 만든 집도 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고 목조로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둘 중에 가격은 어디가 더 비쌉니까? 목조가 비싼가요? 제가 철콘 구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예. 저 목조 전문이라 둘이 비교하면 여기 이게 목조가 조금 채팅창에는 저렴할 거예요. 보니까 뭐 달팽이님이 단점이 비용이다 이렇게 비용이 좀 그래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목조가 어. 제가 알기로는 같은 비슷해요. 견적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좀 더 비싸긴 오히려? 비싸요. 네, 목조가 조금 목조가 좀 더 조금 더 싸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 교과서에 보면 네. 경량 목구조 주택은 어. 개념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현장 어떤지 몰라도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싶은데 그런 방식으로 비용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효과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게 하고 아. 비용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는 방식이다. 나무를 뭐 이렇게 짓는다? 설명이 그럼 뭐 크게 단점이 별로 없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근데 장점이 훨씬 많죠. 저는 그런 상상 제가 집 짓는 걸 한번 구경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경량 목구조는 벽이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벽은 그냥 거기에 막 솜 같은 걸 채우더군요. 예, 맞아요. 예. 단열재로 이렇게 이불을 막 집어넣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딱 얇은 판자로 딱 닫아요. 어. 그럼 저 이불을 왜 집어넣나 싶으면 그게 단열재인 거죠. 예, 그게 단열재. 근데 가만히 보면 야 저거 비 맞고 그러면 저 솜 다 젖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한테 저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꺼내 보면 다 젖어서 썩어 있죠. 그랬더니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저분은 잘 안 해주시는데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 솜이 물을 먹으면 네, 아래로 축 처지면서 위에는 비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지은 집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잘못 지은 집은 이제 누수가 일어나니까 네. 그 단열재를 적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단열재가 이제 처지고 그 다음에 또 단열을 잘못 꼼꼼하게 안 넣으면 네. 이제 결로 현상 때문에 이제 또 습기가 발생돼서 또 단열재가 처지고. 예. 아니 사진 자료 있으세요? 사진 예, 황금망치니? 예. 나 자료가 없는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사진 네. 있는데 왜? 예. 단열 얘기하시니까 네. 예, 요거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 채팅창에 모여 있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이에요. 뭐지? 듀폰 타이백을 아시네.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뭡니까? 어떤 거요? 지금 사진에 나온 이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저 말씀하신 대로 저 이제 이불. 예, 나무 사이사이에 저 유리 섬유를 다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저게 이제 천장 사진이거든요. 네. 천장에 보면 전기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예. 보통은 전기선까지 다 단열을 하지 않는데 이제 전기선까지 덮어주면 이중 교차 시공을 해주면 단열에 더 좋고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음. 그 벌레, 네네. 뱀, 네네. 뭐 그런 거에 취약하다. 그 나무는 너무 자연인 것 같아요. 내추럴인 것 그건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참 잘못된 건데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네. 버그 스크린이라는 그 장치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 지은 집을 이제 많이 보니까 벌레가 들어오고 뭐 그런 거지. 집을 잘 지으면 벌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 버그 스크린 장치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벌레를 막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제 뭐 벌레를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잘 막는 거네요. 그냥 잘 막는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 목조주택의 목재는 수입입니까 전부? 예, 전부 수입이에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70%지만 네. 6.25를 겪으면서 나무를 쓸데없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쓸만한 나무가 없고요. 전부 북미나 캐나다에서 다 수입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어떻게 처리한 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함수율을 19%로 맞춘 나무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뭡니까? 함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 네. 예, 그거를 이제 19%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율을 0%까지 떨어뜨리면 이거를 수입해서 오면서 네. 대기 중에
이게 수분을 흡수를 해요 나무가. 나무가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면 다시 함수율이 늘어나면서 네. 나무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율을 19%로 맞춰서 오는 거예요. 항상 그거가 유지됩니까 그럼? 그 지역마다 이제 기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19%로 맞춰서 오면 습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습기를 더 먹고 뭐 그렇게 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야 채팅창에 보니까 이거 목조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가 봐요. 벌레 없어요. 아니, 뭐 아니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집을 언제 지었습니까? 와 다 알아 다. 통나무 아닙니다 그거 막. 선키스트 킴님도 매일 들어오시는 아니 분인데 근데 예. CLT 구조로 지으면 목조 주택도 20층 이상 가능해요. 뭐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지마스터님이 채팅창에 올린 게 뭐였냐면 다 좋은데 진짜 지금 그게 힘듭니다. 관리가? 아니 짓는 게 힘들다. 집 짓는 게? 그냥 차라리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 처음부터 본인이 설계하고 짓지 말고 너무 그 과정이 힘든가 봐요. 이미 지어놓은 집 살아? 맞습니까? 이미 지어놓은 집은 속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집이 잘못됐을 경우에 네. 이제 이걸 좀 폭탄 돌리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하자 많은 집을? 예, 저도 이제 뭐 하자 보러 가면 예. 이제 그런 건축주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와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네. 어떤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그 집을 계약하려다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몇 건 돼요. 네. 유튜브 영상 보고도 그럼 몇 건 있고. 하자를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한 분은 파실 분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아. 진단을 아. 해보고 심각하니까 어. 이제 파는 거예요 몰래. 그러면 그런 집은 사기 전에는 뭘 좀 보면 딱 압니까? 뭘 봐? 모르죠. 전문가 아니니까. 몰라요? 겉에서 네, 보면 몰라요. 모릅니까? 절대 몰라요. 에이 우리도 침수차 같은 거 찾으면요 대표님 이렇게 안전벨트를 딱 쭉 뽑아보면 네네. 끝에 좀 살짝 있다. 흙탕물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요령 그 있어요. 지붕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이제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떤 집들은 아예 그 공간을 막아놓은 집들도 있고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보는 거는 밖에서만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리는 거죠. 예. 그건 악중 전문가도 알 수 없다. 그렇죠. 뜯어봐야지. 예.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여기 뜯어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하면 그때 뜯어요. 제일 일반적으로 하자가 났을 때 생기는 증상이 뭐예요? 누수? 결로가 가장 많아요. 결로. 결로? 예, 결로 왜 그러냐면 아까 사진처럼 단열재 이렇게 다 목수가 넣는단 말이에요. 네. 이 단열재를. 그 유리섬유를 그렇죠. 예. 이걸 근데 꼼꼼히 넣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 개개인의 성격마다 좀 꼼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로가 그 열도 현상으로 인해서 결로가 좀 많이 나요. 전선 같은데 전선 뒤에 콘센트 뒤에 이런데 좀 잘 안 넣거든요. 그러면 증상은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결로가 뭐예요? 무슨 결로가 이제 그 벽체 내부에서 예. 이제 그 습기가 발생해가지고 방울방울 물이, 예. 방울방울 막 그렇죠. 생기는 예. 거죠. 예. 물이 이제 생기면서 예. 벽지가 젖은 느낌이 나고 아. 거기서 곰팡이가 이제 피는 거죠. 벽에 그 물이 방울방울 맺힌다. 그렇죠. 겨울에.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팔아야지. 어떻게 팔아야 해서 팔아야 돼요. 그냥 팔아야 됩니까? 예, 그거는 그냥 왜- 집을 잘못 찍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그 단열재를 한 사람이 이제 다 이제 그 팀에서 이제 네. 다 넣은 거잖아요. 집 네. 전체를. 예. 네.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기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손볼 수가 없어요.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다 뜯어야 되는데. 거기만 그렇게 잘못 지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다른 건 다 보면 어. 다 엉망일 거다. 네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팔아야 된다. 정말요? 아니 그러면 그 소장님을 잘 골라. 그러니까 이 검증된 소장님이 있는 데서 시공을 맡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이제 그 광고 보고 예. 뭐 큰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큰 회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다 소장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그 소장을 잘 만나야 돼요. 소장을. 소장. 소장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장이 또 골조 도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총책임자, 지휘자. 그렇죠. 이제 소장도 중요하지만 내 집에 들어와서 누가 이제 단열재를 넣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럼 거죠. 소장이라고 하면
집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다 지었습니다 하고 열쇠 넘겨줄 때까지 네. 그분이 계속 그 현장에 있으세요?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분이 현장에 소장- 있지는 않아요. 어. 그냥 공정 관리만 하고 어차피 소장 바쁘거든요. 이 현장 가서 또 봐야지, 저 현장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현장에 소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 상주를 안 하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막 대충도 하고 막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네. 그러니까 소장- 엉망이에요. 소장이 그럼 상주를 해야죠. 상주를 안 해요. 그럼 한 소장님이 다른 현장도 가야 한 소장님이 되는데 집을 동시에 여러 채 짓기도 합니까? 여러 채 지어야 돈이 되죠. 그러면 황금망치님도 지금 집을 몇 채 짓고 계세요? 저는 무조건 이제 처음 기초부터 예. 네. 완축까지 네. 그거 끝나면 이동을 해요. 그럼 한 채만 항상 상주.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 항상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예. 예. 집 지으실 때마다 다 찍어서 올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소장님들은 능력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도 하시는데 왜 황금망치님 저는 못하세요? 성격이 안 돼요. 성격이 급박해요? 그렇게 막 아니 이 현장을 안 보고 있으면 막 불안해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조 주택이 진짜 좋습니까? 황금망치님은 어디서? 사세요? 저는 아파트 삽니다. 아니 왜? 나도 아니 왜요? 나도 중국집 가서 주방장님 라면 끓여 먹는 거 봤어. 아니 왜 아파트 사세요? 아, 목조 이제 건물 뭐 지으신 본인이 제육덮밥 전문가시면서 해 먹고 그러시다. 지겨 오세요 목조 건물은? 아니요 자녀 여건상, 예. 네. 교육 여건상. 그렇죠. 아파트. 땅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가까운데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아. 저도 전원주택 살고 싶어요. 본인이 지어 얼마나 자신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그죠? 저는 이제 지으면 창도 크게 하고 정말 간단하게 창구처럼 하자 창고처럼. 없이. 예. 딱 정사각 네, 정육면체로 네모나게. 네네 하자 없이. 그럼 근데 안 예쁘지 아니 않습니까? 본인이 짓는데 하자를 왜 걱정해요? 아니 좀 돈 좀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보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모듈하우스도 좀 봐보고 했는데 네.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는다 목조 건물 주면 멋지게 짓고 싶지. 네. 깍두기처럼 지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 짓는 건데 한번 왜? 짓는 건데 그거 저는 선택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고 예.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제 집을 짓는다면 네. 외부는 단순하게 하고 어차피 복잡하면 화재 확률이 올라가니까 내부에 엄청 신경을 쓸 거예요. 우리가 집을 뭐 들어올 때만 보잖아요, 집을. 네. 네. 나갈 때 뭐 뒤돌아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집안에는 그렇죠. 항상 보잖아요. 아. 네. 내부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보여주는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외부도 신경 써야죠. 그게 되게 중요한 모이네요. 외부를 단순하게 짓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좀 하자 생겨라는 건 되게 내가 지어도 하자는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네. 뭐 저라고 뭐 제가 짓는데 뭐 그래요. 그럼 하자가 생기는 게 네.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고 생기는군요, 그냥 되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집을 또 저 혼자 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짓고 하니까. 누가 잘못하고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일일이 뭐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자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 집에 비해서 목조 건물의 하자가 많아요.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목조 주택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ALC 구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잖아요. 예. 가장 많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게 목조 주택이에요. 아. 네, 그리고 지식도 엄청 많아야 돼요. 목조 주택은 이제 나무로 짓다 보니까 습에 엄청 약해요. 습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예. 습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공기 통로라든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로 생기거나 이제 뭐 부실한 집들 보면 대부분 이제 공기 통로가 부실한 거예요. 예. 막아버리거나. 그래서 집이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썩는 거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려면 그 건축 전문가한테 나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야. 목조가 좋냐 철근 콘크리트가 좋냐 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목조가
훨씬 더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구조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장점도 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구현할 수 있는 걸 목조도 다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매우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렵다. 어려워서 나라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를 하라고 시킬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거의 균일하대요. 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네, 맞아요.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데 집을 망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짓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냥. 괜히 그 뭐 예술 하려다가 망하면 대책도 없다. 집 팔아야 된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주택을 지을 때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만큼 인더스트리가 발전한 인더스트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얘기 하시더군요. 네. 이제 목조주택 좀 인식이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자 많고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왜 그러냐면 그 1990년도에 이제 일산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네. 요 큰 단지를 하나 목조주택으로 다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때 기술력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기술자들이 요거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지으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고 예. 이제 그런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 부실 시공이 많아가지고 인식이 좀 안 좋아요. 처음에 목조. 그렇죠. 근데 처음에, 지금은 이제 목수들도 이제 뭐 공부 많이 하고 네. 지금은 뭐 잘 짓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백종원 씨가 그 시기에 사업하다 망했거든요. 네. 요거하다가 목조주택 하다가. 백종원 씨가 사업 망해가지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네,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 목조주택 자재 수입하고 네. 직접 짓고 하다가 아하. 뭐 잘 안 됐다는 그 얘기래요. 그렇군요. 황금망 저는 뭐 듣다 보니까 황금망치님한테 그냥 집 부탁하면 좋을 될 것 것 같은데요? 같은데 안 된다 사정상 예를 들면 네. 황금망치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집을 좀 지어야 되겠고 네. 목조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관여는 못해 아니 일정상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무슨 증후군 뭐죠? 새집증후군? 새집증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음. 반드시 목조가 나는 희망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황금망치님이 제일 좋은데 난 바빠서 못 하겠어. 그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거고 이제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럼 분들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 그런 고수를. 그런 분들이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네. 유튜브를 안 해요. 네. 진짜 어렵네. 그럼 그러면 뭐 소비자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직접 짓거나. 그러면 되게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친구 집에 가서 보든가 지나가는 데 봤다가 야, 집 이 집 구경 진짜 가겠습니까? 괜찮다. 하고 집주인한테 만나보면 한 5년 사셨다는데 만족한대요. 그럼 잘 지은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물어보고 가서 계약하면 네. 그 회사는 또 도급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같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면 그때 그 집을 지은 현장 소장님이 누군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거죠. 지금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잠깐 나 일 좀 놨다 싶을 수도 있는데 지어주십시오. 네.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복불복이네요, 전체적으로 복불복. 이제 뭐 관리는 하겠지만 예. 다 현장 소장이 중요하고 현장 소장보다는 그 밑에 들어와서 직접 단열재를 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일각에서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네,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네, 그리고 시공을 잘하는지는 감리를 별도로 하라고 네.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그렇게 좀 하면 감시가 됩니까? 아니요. 감리자가 그 지식이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예. 요거가 최고로 알고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맞게 이제 이 주택이 이제 법이 맞춰져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온 사람들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경량 목구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이거를 구별을 못했네요. 봐도 모른다. 봐도 몰라요. 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리도 하는데 네.
감리를 안 나와요. 소규모 이런 전원주택에서. 그냥 하나하나 작은 예, 집들은 법이 그냥 이게 감리자를 지정해라 해서 몇백만 원 주고 감리를 이렇게 맡기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더라고. 그 감리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건축사들끼리 돌아가면서 먹어요 감리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기도 광주에서 집을 지으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건축사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들 중에 감리를 지정해야 돼요. 에. 아니, 진짜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안 하고 그러면 자꾸 딴 거 막 시비 걸고 시비.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주는 거니까 네. 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집 짓는 게 나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거는 듣고 나서 집을 좀 야 나도 열심히 일해서 목조 건물에 돈을 꿈을 모아서 그러려고 했더니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라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 권하십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 저랑 인연이 되셨잖아요. 네. 제가 황금망치님한테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탁을 못 드리는데 저는 다른 분 찾아서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얘야 내가 지을 거 아니면 나도 불안해서 못 맡겨. 그냥 짓지 말고 아파트 사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만 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다 보이거든요. 내가 좀 알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집을 짓는데 공부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는 정말 도덕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세상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핸드폰 하나를 사도 막 공부하잖아요. 네. 근데 집을 짓는 거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다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실 시공이 많이 일어나는 거, 사기도 많이. 분양받는 것만 해봤어. 저기 내가 할 일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취등록세 내는 거라. 주부님이 자기 집 지으면은 10년이 늙는다고. 오늘 아마 오가는 여러 내용 중에는 실제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도 있고 예. 안 그러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이 현재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나 지었던데 아주 마음에 들어. 난 다음에 또 하나 짓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열심히 짓는 건축사와 시공자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야, 난 진짜 인생에서 제일 잘못한 게 집 짓는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만큼 잘 공부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로망이 있긴 있는데 언젠가는 예쁜 집을 짓고 살리라. 이런 분들께는 저는 빨리 지어보시라 그 로망은 그렇죠. 안 채우면 평생 갑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황금망치님은 저 계속 저희 질문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좀 공사 쉬실 때 네. 한번 나와 주세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야 전혀 아니, 그 준비한 게 준비한 뭐 네. 말씀하 이거는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다 저기 뭐 한 것 같아. 그렇다니까요. 저희 인터뷰가요. 네. 이렇게 그거 서로 뭐. 그 질문지는 오가고 네. 이 새끼들이 질문하는 거가 왜 이렇지 싶은데 저희가 그럼 뭐 빠뜨렸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얼추도 딱히 없어요. 빠뜨린 것도 왜요? 없긴 없어요. 맞아요. 네. 다 한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신기하죠? 예예 신기해요. 이거 뭐 전혀 보지도 않고 지금. 오늘 그 G마스터님께서 재밌으시네요.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사실 확인만 해드릴게요. 뭐야? 보통은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건축 설계를 맡기고 네. 뭐 한 몇천만 원 한대요 설계비도. 네네. 이거를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 황금망치님께도 견적을 요구하고 A 업체, B 업체, C 업체에서 뭐 서너 업체한테 견적을 내봐라. 네. 총 얼마 드는지 그 중에서 내가 최저가로 할지 중간가로 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하면 네. 네 명이 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B 형님이 그냥 하시죠. 아 그렇게 돼요? 아, 뭐 보통 그렇게 담합을 하기도 한다는 제보를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맡겼다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는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아니랍니다. 외국인 투자님이 대본은 저희 대본은 있습니다. 잘 안 봐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또 급한 질문들도 또 머릿속에 떠오르니까요. 예.
아마 이거는 굳이 알고 싶으시면 진짜 책도 여러 권 읽으시고 그래야 될 되는 것 같아요. 건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 읽기는 싫어하시잖아요. 저하고 비슷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황금망치님이나 황금망치님 친구분이나 그래서 가끔 모시고 네.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오늘은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3프로TV 구독자들과 이 정도로 인사하시고요. 예. 네. 조금 좀 언짢으시더라도 황금망치 구독자들께 저희도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아, 이 홍보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TV 날마다 생방송을 해요. 그래요? 아침 8시부터 퇴근 시간까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아니 라이브를 켜놓고 공사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언제 지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일하는 거를 계속 아, 라이브로 보여줘. 라이브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예. 유튜브 하는 거는 그냥 촬영을 따로 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전문가 돼가지고 아하. 그렇겠네요. 라이브에서 그렇겠네요. 뭐 여기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 한 채 지으면 돈 얼마나 남습니까? 이런 질문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야. 그런 건 저희가 따로 모았다가 네, 또 한 번 네. 모실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야 오늘 아주 반응 자세한 좋네요.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네, 유튜버 황금망치님 음. 지금 짓고 있는 집도 잘 완성돼서 건축주부는 행복한 또 전원주택 생활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언젠가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